젊은 선비가 처음으로 기녀집을 찾아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도련님, 처음 오셨나요? 참 어리시네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요? 도련님, 여기서는 즐거운 놀이를 하는 곳이에요. 도련님은 어떤 놀이를 좋아하세요? 놀이요? 저는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런 놀이 말고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요. 더 재미있는 놀이요? 그게 무엇이요? 둘이서 하는 놀이인데.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놀이라면 씨름인가요? 비슷해요. 서로 안고 힘을 쓰는 거니까요. 아, 그럼 제가 이길 수 있겠군요. 저는 힘이 센 편인데. 그리고 나는 사내이니. 도련님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즐기는 거지요. 그럼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규칙은 간단해요. 도련님이 위에서 저를 꼭 눌러주시면 돼요. 위에서 누른다고요. 그럼 제가 힘껏 누르면 되나요? 답답해서 견디겠소? 네, 힘껏 누르시되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 그럼 안마 같은 것이요? 어머니께서 가끔 해달라고 하시던. 안마요? 그런 셈이지요. 하지만 제가 하는 안마는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한가요? 딱딱한 부분이 부드러운 곳으로 향하거든요. 딱딱한 부분이 부드러운 곳에? 아, 알겠소. 내 주먹을 낭자 손바닥에 넣는 건가요? 쌀보리 맞지요? 한양 남대문 근처 친구점에서 새 신랑과 친구 상인 사이에 묘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혼례를 앞둔 새 신랑이 신부방을 꾸미려 찾아온 참이었다. 주인장, 신방의 쓸료와 이불을 좀 보여주시게. 아, 새 신랑 날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신방용으로는 최고급 이불이 있지요. 그런데 주인장, 이 이불이 튼튼한가? 밤에 격렬하게 사용해도 찢어지지 않을까? 격렬하게요? 혹시 나리께서 잠버릇이 사나우신가요? 잠버릇이라? 그런 셈이지. 밤마다 심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아, 그렇다면 이 두꺼운 소미불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뒤척여도 끄떡없지요. 그런데 소리는 안 날까 하네만. 옆방에서 들을까 걱정이 되어서. 소리요? 뒤척이는 소리 말인가요? 뒤척이는 소리도 그렇고 다른 소리도 그렇고. 뭐 밤에 부딪히는 소리나. 아, 진작 말씀하시지. 나리께서는 코를 심하게 고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베개를 높게 베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거참 대를 이어야 한단 말이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씨름을 하실 계획이시군요. 그럼 제가 푹신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요. 한서원에서 원장과 새로운 서생 사이에 우스운 문답이 이어졌다. 서생은 과거를 준비하러 온 시골 양반 자제였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전라도 구석진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럼 한학은 어느 정도 하는가? 사서삼경은 다 읽었나? 네, 대강은 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이라 그럼 시를 지어보게. 봄을 주제로 말이야. 봄이요? 봄이 오니 만물이 생동하고 새싹이 돋아나며 모든 것이 크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크고 단단해진다고? 참 특이한 표현이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게. 봄이 되면 나무도 단단해지고 짐승들도 기운이 세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니? 네, 특히 젊은 사내들은 봄이 되면 더욱 기운이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가? 저요. 저도 봄만 되면 아침마다 그것이 하늘을 찌를 듯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친구가 초면에 선 넘네? 학문에 대한 의지 말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아 오르거든요. 아, 학문에 대한 의지. 그런데 왜 하필 아침마다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그것이 가장 딱딱하게 서거든요. 딱딱하게 선다고? 정신이 말입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공부할 준비가 완벽해지지요. 젊은 부인과 무당 사이에 엉뚱한 대화가 오갔다. 부인은 남편 문제로 고민이 깊어온 참이었다. 저희 영감님이 요즘 이상해요. 점 좀 봐주세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요? 밤마다 저를 피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신수가 사나운 것 같구려. 혹시 영감님이 밤에 다른 곳에 가시오? 아니에요. 집에는 있는데 제 옆에 안 와요. 한쪽 끝에서만 자고. 그렇다면 서방께 사악한 기가 들린 것 같소. 제가 구슬해드리지요. 정말이요? 그럼 영감님이 다시 예전처럼 저를 공격할까요? 공격? 영감님이 부인께 주먹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공격 말이에요. 밤에 하는. 아, 그 공격. 그렇다면 이 부적을 영감님 베개 밑에 넣어두세요. 이 부적이면 영감님의 기력이 다시 살아날까요? 물론이지요. 이 부적은 기력 회복부라고 해서 죽은 것도 살려내지요. 죽은 것도요? 그럼 영감님의 그것도 되살아나겠네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적의 효험은 확실하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부적의 힘을 받으려면 부인께서 먼저 입으로 불러일으켜야 하오. 어머, 입으로요? 뭘 불러일으켜요? 뭘 알면서 순진한 척은? 고만해. 더 말하면 내가 곤란하니까. 월색이 고운 밤 기방에서 기녀와 강한하고 순진한 선비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선비는 주머니가 가벼워 내내 침묵만 지키고 있었는데 월색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좋네 좋아 술맛도 나고. 선비님, 달림 구경만 하고 계실 참입니까? 이 밤이 아까우니 무언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시지요. 놀이라.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여 오래 못 놀 듯하네만. 그저 재주나 한 가지 보여주시면 되지요. 시 한 수라도 좋고요. 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수수께끼 하나 내겠소? 밤에는 크고 단단하다가 아침이 되면 작고 쪼그라들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어머나, 남사스럽게 왜 그래요, 나리?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부끄러워, 아잉? 선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별이요. 밤에는 크고 반짝이다가 낮에는 보이지도 않지 않소? 무슨 생각한 것이요? 엉큼하네. 기생은 어이가 없어 말하는데 아나 공부만 한 새님이라 그런가 더럽게 재미없네. 무릎 사이 번데기라도 나와야 웃는 척이라도 해주는 거 아니야? 이래서 새님이랑 못 논다니까. 대길이는 신비한 약을 개발하고 있었다. 바로 약을 먹으면 1시간의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었다. 형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그래, 이제 곧 완성될 듯하다. 그런데 왜 그 약을 만드는 거요? 백성들의 힘들고 슬픈 아픈 기억을 지워주고 싶어서다. 누군가와 이별하고 싸우고 창피한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저승으로 보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역시 형님은 궁궐로 들어가셔야 할 인재입니다. 과찬이구나. 그리고 한 달이 흐르고 형님, 우째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가. 그 약은 어찌 되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성공해서 만들고 있다네. 이 환약을 물에 녹여서 마시면 된다네. 고생하셨소, 형님.
그나저나 몰골이 너무 안 좋네요. 일단 좀 쉬시구려.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서방님,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우리 서방님이 최고라니까. 이제 그만 잠에 드시게. 시간이 늦었소. 알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지요. 그렇게 사내는 물을 한 사발 들이켰는데 안 자고 뭐하고 있소? 서방님, 약속 지키셔야지요. 무슨 약속 말이오? 오늘 한 달에 한 번 거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아, 그렇소. 알겠소.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요즘 일에 너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가 보. 내일 아침에 장어탕 올릴게요. 자, 어서 시작하시지요. 어느 마을에 돈 욕심이 없는 자비로운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았고 따르는 이들도 많았다.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 돌쇠를 보았는데 인상이 좋지 않아 불러 세우는데 돌쇠야, 이리 와보거라. 예, 어르신. 어찌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느냐? 안색이 왜 그러느냐?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올해 18 성인인데 소중이의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몇감으로 내과도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고 놀림받고 그렇구나. 창피해 말거라 병이 아니다. 그게 고칠 방도가 있다. 정말이십니까? 이 약초를 갈아서 물에 섞어 매일 밤 털이 없는 곳에 바르거라. 그럼 자라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 어르신 말씀대로 하니 정말 털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않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다니거라.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돌쇠는 자리를 뜬다. 코올리게 때부터 봤는데 벌써 어른이 되었다니. 시간 참 빠르구나. 그때 여종 달래가 보이는데 달래야. 아까 안 사람이 너를 찾던데 어서 가보거라. 아,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너 네, 요즘 만나는 남자 있니? 아닙니다. 전 암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예로부터 알면서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었나 보다. 옥경이는 가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정발산에 사는 무공고수를 찾아갔고 3년 동안 무공을 배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스승님, 이제 저에게 분신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정말 괜찮겠느냐? 그 무공은 위험한데. 처음부터 저의 목적은 분신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내 분신술을 전수해 주겠노라. 감사합니다. 분신술은 취권이 준비된 상태에서 짬뽕해야 되느니라. 아, 그렇습니까? 일단 막걸리 10병을 후딱 조지거라. 네, 스승님. 스승과 옥경이는 순식간에 막걸리 10병을 조져버리는데 아, 너무 취해요, 오빠. 기분 너무 좋아.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다.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왜 방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야 하느니라. 어서 들어가자꾸나. 네, 오빠. 그렇게 둘은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저 화상을 믿은 내가 바보지. 으이그. 임자, 왜 또 그렇게 화나 있어? 그때 막걸리 5병만 조졌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다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시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언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은 네 아빠한테 차려주라고 그래. 분신술을 가르쳐 달랬더니 지 분신을 만들고 자빠졌어. 그거나 한 끗 차이요. 나도 밥 주시게 임자. 어느 마을 늦은 밤, 세 사람이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1년에 한 번 마을의 처녀를 동굴에 있는 요괴에게 바치지 않으면 요괴로부터 마을이 해코지 당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게 말이네. 어찌 방도가 없을까? 최대감 셋째 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허, 이 사람아. 우리 셋째는 한번 다녀온 돌싱이지 않는가? 요괴가 노하면 어쩌려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영감님 따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네. 됐구만요. 해결됐네요. 우리 딸이 저번 달에 종놈 먹새놈하고 사고를 쳤었구만. 내 마을 창피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네. 그런데 김첨지 딸이 올해 18 아니던가. 아니, 나으리들! 상놈 자식은 자식도 아닙니까? 제가 나으리들께 어떻게 잘했는데? 알지, 내다 알지? 근데 어쩌겠나? 지금 방도가 없지 않나. 마을 사람들 살린다고 생각하시게? 내 이번만 넘기면 자네 벼슬자리 하나 건의해 보겠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그래. 나 하나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다면 기꺼이 희생해야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춘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 다 부숴버리겠다. 가만히 안 둬. 이 망할 놈의 마을.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게 씨를 말려주겠어. 그렇게 요괴는 마을로 달려간다. 잠시 후 요괴님 어디 가세요? 요괴님, 저랑 행복한 시간 보내야죠. 요괴님. 그날 요괴는 마을 하나를 불지르고 다른 마을로 넘어갔다고 한다.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10년을 넘게 기다린 대길이 드디어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가 만나는데 부모님이 원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그 콜리게 쪼맨한 게 많이 컸구나. 그동안 무공수련이라도 했나 본데 어림없다. 그래.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내 검을 받아라. 두 사람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는데 제법이구나. 어떻게 이런 무공을 수련할 수 있었지? 10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무공만 수련했다. 독한 놈! 두 사람은 계속 대결을 이어가는데 내 놈을 해치긴 아깝구나. 이만 검을 거둔다면 내 사위로 받아주마. 웃기는 소리. 내가 원수의 딸을 만나겠느냐. 그리고 백일이는 일격을 가하는데 이제 끝내야겠다. 이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다. 그래, 미안하구나. 미련 없이 가겠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난다. 검객님, 제발 검을 거두어 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장인어른 왜 옷이 찢어지셨습니까? 조심 좀 하시지. 임자는 뒤로 빠져 있으시게. 뭐요? 부인이었어. 저런 젊은 부인이 있다니. 더 용서할 수 없구나. 이제 끝내자. 그때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데 검객님, 저를 봐서라도 제발 멈춰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날이 찹니다. 얼른 방 안으로 드시지요. 이따 홍어에 탁주 한 사발 올리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을 백일이는 그날 깨우쳤다고 한다.